시작을 할게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처음에 오늘 세미나 주제는 시간 복잡도와 정렬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부터 이제 정렬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렬이란 뭘까요? 그리고 정렬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요것들을 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런 선문답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저만 계속 말하면 좀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께서도 말을 하실 기회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은 이런 질문 타임을 제가 하는 질문 타임을 이용해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정렬이란 뭘까? 그리고 정렬을 하는 이유는 뭘까? 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네, 어떤 기준에 따라서 순서를 재배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뭐 적당히 맞는 말이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정렬을 한마디로 얘기하지는 못하겠는데 아무튼 이제 도서관에 가면은 이렇게 책이 마구잡이로 꽂혀 있으면 기분이 안 좋죠. 뭐 십진 분류 기호에 의해서 이제 책을 정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 책들은 다 무용지물이 돼요. 왜냐, 책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책장을 다 보면서 도서관에서 원하는 책을 찾을 때까지 찾진 않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도서의 분류 체계가 중요한 거고, 이 도서가 어떻게 정리되면 좋은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도서학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하는데, 어쨌든 이 책들을 어떤 기준에 맞게, 순서에 맞게 이렇게 차곡차곡 정리해 두는 것을 우리가 정렬이라고 부르기로 합시다. 지금부터. 네. 정렬을 하면 좋은 점은 자료에 쉽게 접근하거나 책에 쉽게 접근할 수 있죠. 십진 분류 기호로 분류된 도서관에서는 책을 우리가 기호표만 알고 있다면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설령 기호표를 모르더라도 그 책의 제목이나 저자, 그리고 그 책이 어떤 종류의 책인지 알면 대충 감으로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죠. 자료에 쉽게 접근하거나 혹은 자료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렬을 하면. 그렇고요. 오늘 제가 정렬을 대략 1시간 정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건데 당연히 모든 부분을 커버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이 몇 개 빠져 있거든요. 제가 모든 것들을 담기가 힘들어서 최대한 이것만은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이제 그냥 간단한 것들만 몇 개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정렬이라는 주제 자체가 이 주제가 이제 상당히 깊고 뭔가 양이 많은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이제 더 자세히 궁금해서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직접 다른 자료를 통해서 공부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정렬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 기초적인 정렬 방법들, 그리고 그것들의 시간 복잡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제가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다루고 넘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그 점은 미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자료를 이제 저 기준에 따라서 순서를 재배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예요. 여기 있는 8개짜리 숫자 8개를 갖고 있는 배열이 있어요. 배열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그냥 사람이 8명 있는데 키가 이렇게 키 순서가 이렇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도 돼요. 어쨌든 이것을 어떤 기준에 따라서 정렬을 할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때는 수가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이렇게 배열을 하는 그런 정렬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는 뭐냐면요, 요렇게 적혀있는 9438, 5217이라고 적혀있는 요 배열을 1, 2, 3, 4, 5, 6, 7, 9 이렇게 바꾸는 것이 오늘의 지금 봤는데 이게 6이 아니고 7이고 이게 8이네요. 6이 없죠. 지금 이게 8이 없는 게 아니고 6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지금 봤어요. 네, 이건 제가 수정해서 업로드 하도록 할게요.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최종 목표는 요 8개 숫자가 담겨있는 배열을 요 1, 2, 3, 4, 5, 7, 8, 9라는 8개의 숫자가 담겨있는 배열로 만드는 것이 오늘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되고요. 어떤 정렬 알고리즘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총 3개의 정렬 알고리즘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간단한 알고리즘은 버블 정렬입니다. 버블 정렬. 많이 들어보셨죠?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은 제가
저기 뭐지? 계절학기가 아직 안 끝나신 분들이 있다고 하셔갖고 오늘 뭐 저기 시간을 내주신 분들이 많다고 들어갔고 오늘은 그냥 부담이 안 되는 그런 세미나를 준비를 했으니까 그냥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보불 정렬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도 복습하는 그런 기분으로 같이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알고리즘을 이해하되 그 세부 구현을 알고리즘을 이해하면서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핵심 아이디어 3개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n-1번 반복합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뭐냐, 앞에서부터 인접한 2개를 비교하면서 올바른 순서가 되도록, 예를 들어서 9랑 4가 있었으면은 이거 올바른 순서가 아니죠. 왜냐면 작은 수에서 큰 수로 배열을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얘를 4에서 9로 이렇게 올바른 순서가 되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반복을 할 건데, 대신에 i번째 반복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끝에서 i번째 원소를 제외하고 비교를 해도 된다 라고 일단 이렇게 핵심 아이디어를 정리를 해 드렸고요. 일단 이름이 버블 정렬이잖아요. 왜 버블 정렬인지, 그리고 요것들을 실제로 이 배열에다 적용하면 어떤 식이 되는지 그것을 지금부터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앞에서부터 인접한 2개를 비교한다 라고 했잖아요. 앞에서부터 인접한 2개를 비교. 그래서 처음에는 9랑 4를 비교할 거예요. 그래서 요 9랑 4를 비교해서 올바른 순서가 되도록 합니다. 9랑 4는 올바른 순서가 되면 어떻게 되죠? 4랑 9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것은 4랑 9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부터 또 인접한 2개니까 요 9랑 3을 비교하게 됩니다. 9랑 3을 비교해요. 역시 올바른 순서가 아니기 때문에 올바른 순서인 3과 9로 맞춰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랑 뭐를 비교하죠? 9랑 8을 비교하겠죠? 9랑 8을 비교하고 8이랑 9로 바꾸고 9랑 5를 비교하고 5랑 9로 바꾸고 이렇게 비교하고 이렇게 비교합니다. 그리고 요 2개를 비교했을 때 여전히 올바른 순서가 아니기 때문에 7이랑 9가 되겠죠? 맞죠? 그래서 이것들을 연속 화면으로 보시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처음부터 요렇게 돼요. 그러면은 어떤 모양이냐면 요 9라는 숫자의 위치에 주목을 해주세요. 9라는 숫자의 위치를 주목을 해주시면 9가 여기다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죠. 그러면은 요 9가 요렇게 가는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가는 모양이 돼요. 마지막에 여기까지. 그럼 이것을 왜 버블 정렬이라는 이름이 붙었냐? 이걸 세로로 돌려보세요. 이걸 이쪽 방향으로 90도 돌려보실게요. 90도 돌려보시면은 어떤 모양이 되냐면 이런 모양이 돼요. 이런 모양. 그럼 처음에 9가 여기 있었죠? 그러면은 요게 요렇게 올라간다. 요 방울이잖아요. 방울이죠? 방울처럼 생겼어요. 예. 방울이 이렇게 아래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올라간다. 그래서 물속에 있는 기포가 물 표면으로 올라가는 것과 닮았다라고 해서 이 알고리즘에는 버블 정렬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네, 제가 마음대로 지어낸 거 아니고요. 팩트입니다. 예. 뭐 아무튼 요 뒤에도 계속 알고리즘의 행동을 살펴보시면요. 그래서 7이랑 9 바뀌었죠, 여기. 그 다음에 4랑 3을 비교합니다. 앞에서부터 또 인접한 2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왜냐면 끝까지 갔으니까. 그런데 요 2랑 3을 n-1번 반복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앞에서부터 인접한 2개를 또 비교해서 4랑 3을 비교하는데 올바른 순서가 아니니까 3, 4로 만들고, 이건 올바른 순서죠. 그래서 이건 바꾸지 않습니다. 뭐야, 바로 넘어갔네. 네, 요거 2개는 바꾸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이랑 5랑 비교해서 5랑 8을 만들고, 8이랑 2를 비교해서 2랑 8을 만들고, 8이랑 1을 비교해서 1이랑 8, 8이랑 7을 비교해서 7이랑 8을 만들겠죠. 그래서 요 마지막 단계는 이렇게 될 건데, 이 7이랑 8을 비교하고 나서 8이랑 9를 비교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i번째 반복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끝에서 i번째 원소를 제외하고 비교해도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현재 2번째 반복이지만 컴퓨터는 0부터 세는 걸 좋아하죠. 그러니까 저희도 0부터 세도록 하겠습니다. 0, 1 첫 번째 반복이다. 첫 번째 반복이기 때문에 끝에서 첫 번째 원소를 제외하고 비교를 해도 된다. 끝에서 한 개의 원소를 제외하고 요 과정을 수행을 해도 되기 때문에 요 8과 7을 비교한 순간 이 2번째 이터레이션이 끝나면서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요. 뭐 똑같이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언젠가는 이렇게 이쁘게 정렬이 되겠죠. 1, 2, 3, 4, 5, 7, 8, 9 이렇게 정렬이 될 겁니다. 괜찮으신가요? 버블 정렬 뭐 이미 다 알고 계셨죠? 뭐 버블 정렬 쉬운 정렬이니까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언제든지 해주시고요. 이렇게 3, 4 바꾸고 안 바꾸죠. 3, 4니까 4, 5, 5, 2는 바꾸죠. 2랑 5, 5랑 1은 1을 5로 만들고 5랑 7 안 바꾸죠.
그리고 또 앞에서 와서 비교 계속 하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세요. 네. 그래서 이 알고리즘 분석해 볼게요. 일단 이 알고리즘 왜 맞을까요? 왜 올바른 알고리즘이죠? 이 알고리즘 왜 올바른 알고리즘일까요? 제가 이렇게 하면 버블 정렬된다고 했는데 방금 제가 보여드렸어요. 뭐 하나 예시를 보여드렸는데 특별히 이 예시만 제가 잘 만들어갖고, 사실 이 알고리즘 틀린 알고리즘인데 이 예시를 잘 만들어갖고 잘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속이는 걸 수도 있잖아요. 지금 끝에서 셀 땐 제로 베이스 그거 제가 방금 설명하면서 저도 눈치챘는데 뭐 그런 세세한 부분은 넘어가는 걸로 합시다. 예, 뭐 이해만 하면 되니까요. 예, 죄송합니다. 예, 끝에서 셀 때는 제로 베이스가 아닌 건가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인데 뭐 그냥 첫 번째 돌 때는 네, 뒤에 그냥 끝까지 하고 두 번째 돌 때는 한 개 빼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세요. 예. 그래서 뭐 아무튼 틀린 알고리즘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왜 이게 올바른 알고리즘일까요? 요걸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 올바른 알고리즘이지? 처음 이제 이터레이션에서, 그러니까 처음 반복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그 처음 반복을 맨 처음에 이제 9, 4, 3, 8로 시작했잖아요. 이렇게. 근데 9랑 4 비교해서 9가 이렇게 가고 비교해서 가고 요 상태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9랑 1을 비교해서 1, 9가 바뀌고 딱 9랑 7을 비교하려는 9순간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비교를 했어요. 이게 첫 번째 이터레이션, 첫 번째 이제 요 첫 번째 2번 과정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9랑 7을 비교하는 게 첫 번째 2번 과정의 마지막 단계인데 9랑 7을 비교해서 7, 9의 순서로 만들 거예요. 그쵸? 7, 9의 순서로 만들고 그 다음에 4랑 3을 비교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현재 두 번째 반복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끝에서 첫 번째 원소를 제외하고 비교를 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예. 그래서 끝에서 첫 번째 원소를 제외하고 여기까지만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끝에서 첫 번째 원소는 얘죠. 9를 제외하고 여기까지만 비교를 해도 됩니다. 여기까지 비교를 했어요. 이렇게 9를 제외하고 이 빨간색이 내가 썼어야 되는데 네, 9를 제외하고 여기까지 비교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 비교하면 7이랑 8이 되겠죠. 그리고 9를 제외하기로 했으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렇게요. 그러면은 이때는 뭘 제외해도 되냐? 8이랑 9를 제외해도 돼요. 이렇게. 얘네들을 제외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제외해도 될까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이터레이션에서요. 첫 번째 과정에서 항상 제일 큰 수가 맨 뒤로 갑니다. 이렇게. 제일 큰 수가 여기 위치예요. 모든 과정이 다 끝나면 제일 큰 수가 여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중에서 제일 큰 수가 여기로 가요. 요 배열 중에서 제일 큰 수가 요 마지막 위치에 위치하게 됩니다. 항상 그래요. 팩트예요, 이건. 왜 그렇죠?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럴까요? 네, 우리가 인접한 두 개를 비교하면서 올바른 순서가 되도록 했기 때문에 거품이 올라가는 거 생각해보세요. 거품, 제일 큰 수 거품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냥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가지 않습니다. 제일 큰 수를 중간에서 만나면 제일 큰 수다라는 뜻은 뭐예요? 모든 수들보다 크니까 계속 뒤로 바뀌는, 올바른 순서가 되도록 계속 뒤로 밀리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이터레이션에서는 가장 큰 수가 맨 뒤로 가게 됩니다. 그것이 여기서는 9였었고요. 이것을 비슷하게 생각해보면 두 번째 이터레이션에서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수들 중에 가장 큰 수, 9를 빼고죠. 그러니까 요 가장 큰 수가 요 두 번째 이터레이션이 끝나는 순간 맨 뒤로 가요. 이렇게. 요렇게요. 그럼 그 다음에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 이터레이션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장 큰 수가 맨 뒤로 간다. 여기로 간다. 그 다음 이터레이션에서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일 큰 수가 여기로 간다. 그러면 이 뜻은 뭐예요? 결국 매번 반복할 때마다 가장 큰 수가 제일 뒤로 갑니다. 요 맨 뒤에 있는 것들을 제외하고요. 그 끝에서 제외하는 원소들을 빼고 매번 반복할 때마다 범위 안에 있는 가장 큰 수가 맨 뒤로 가요. 첫 번째 반복을 끝내면 여기까지 정렬이 돼 있는 거고요. 여기까지 정렬이 돼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반복을 끝내면 여기까지 정렬이 돼 있는 거고, 세 번째 반복을 끝내면 여기까지 정렬이 돼 있는 거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버블 정렬은 올바른 알고리즘입니다. 이렇게 해서 i번째 반복이 끝나면 뒤에서부터 i개의 원소가 정렬이 되기 때문에 n-1번 반복하면 뒤에서부터 n-1개가 올바른 자리를 찾아갈 수가 있어요. 뒤에서부터 n-1개가 올바른 자리를 찾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 어차피 남잖아요. 걔는 거기가 원래 자리였다. 나머지 애들이 다 지자리 찾아갔으니까 나머지 애도 여기 있어야 되겠죠. 뭐 다른 데 갈 데가 없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끝에서부터 n-1개가 올바른 자리를 찾아갔다라는 것이 보장이 되면
모든 원소가 올바른 자리를 찾아갔다. 즉 모든 원소가 정렬되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버블 정렬이 올바른 알고리즘이었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버블 정렬 어떻게 구현하죠? 네, 이것도 뭐 많이들 보셨을 테니까 그냥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더 중요한 게 있어서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비교하는 부분은 이렇게 인접한 두 개 비교, 이 부분이죠. 인접한 두 개 비교, 인접한 두 개 비교. 비교해서 뒤에 게 더 크다, 아니, 뒤에 게 더 작다, 앞에 게 더 크다, 그럼 바꿔주죠. 이거 수합하는 부분. 그래서 이렇게 계속 하고 나서 다음에 가면은 어디까지 비교해요? n-i-1까지. 저는 이렇게 구현을 했어요. 뭐 따르게 구현하셔도 돼요.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i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비교해야 되는 범위도 줄어든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뭐 하나의 원소만 비교를 하게 되겠죠. 그럼 시간 복잡도 어떻게 되죠? 시간 복잡도를 생각을 해볼게요. 시간 복잡도, 아까 전에 시간 복잡도를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모든 연산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요거를 세서 fn, 시간에 대한 함수 fn을 만들어서 이것을 바꾸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은 좀 다르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요 안에 있는 것들, 그래봐야 상수계 4개의 연산이잖아요. 뭐 사실 4개의 연산이 아니죠. 대입이니까. 근데 여기 이제 플러스가 있으니까 그냥 적당히 4개의 연산이라고 퉁치고 넘어갑시다. 요 안쪽에 있는 건 4개의 연산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매번 j가 0에서 n-i-1까지 가면서 수행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요 과정을 전체 몇 번 하게 되나요? 뭐 대략 n번 하게 되겠죠. 상수 곱하기 n번 정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요 상수 곱하기 n번 과정을 i가 또 0에서부터 n까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이 과정도 전체 몇 번이 됩니까? 전체가 대충 이제 상수 곱하기 다른 상수죠. n제곱번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요, i가 0일 때 j가 몇 번 수행을 합니까? 요 안에 있는 내용이 몇 번 돌아갑니까? 0에서부터 1, 2, 3, 4 해서 i가 0이니까 n-1까지 가겠죠. j가 0, 1, 2, 3, 4 해서 i가 1일 때는, i가 0일 때는 이렇게 전체 n-1개의 연산을 하게 되는 거죠. i가 1일 때는요 n-2개가 되겠죠. 여기가 1 줄어드는 거니까 이렇게 되고 n-2, i가 2일 때는 n-3, i가 3일 때는 n-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점점점 i가 n-1일 때는 뭐 한 번 내지는 0번 뭐 이제 이런 모양이 될 텐데, 그럼 요것들 다 합쳐보면 요런 모양이 되겠네요. 삼각형 모양이 되죠. 삼각형의 넓이는 n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이기 때문에 n-1 곱하기 n-1 나누기 2, 그래서 n제곱 상수 곱하기 n제곱의 형태를 띈다. 그래서 전체 시간 복잡도는 우리가 5n제곱이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버블 정렬이라는 알고리즘은요, n제곱의 시간 복잡도를 갖는, big of n제곱의 시간 복잡도를 갖는 알고리즘입니다. 버블 정렬은요.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네, 다른 알고리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정렬이라는 친구인데요, 역시 알고리즘을 설명을 해드릴 텐데 핵심 아이디어를 취하시고 그리고 구현을 어떻게 할지 잠깐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버블 정렬이랑 비슷하게 아래에 있는 것들을 n-1번 반복할 건데 그냥 펜 초록색으로 쓸게요. 뒤에도 계속 검은색 화면 나와갖고. 그래서 현재 이제 i번째 반복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i번째 원소를 차례차례 앞으로 가면서 비교를 합니다. 0번째 원소까지. 처음으로 등장하는 그 원소보다 작은 원소의 뒤에 그 원소를 위치시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상당히 이해하기가 난해한데 제가 그냥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예시를 보면 한 번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처음에 i번째 반복, 첫 번째 반복을 수행하기 때문에 첫 번째 원소를 차례차례 비교할 거예요. 첫 번째 원소 9죠. 뭐 얘는 근데 앞으로 가면서 비교할 게 없네요. 그러면은 얘는 그냥 이 자리에 위치를 시킵니다. 그 다음 원소 i번째 반복, 두 번째 반복이니까 두 번째 원소 얘죠. 얘를 앞에 있는 원소들과 차례차례 비교할 거예요. 앞에 있는 원소 누구죠? 9죠. 비교해요. 이렇게 비교를 하다가 끝까지 갔어요. 그러면은 처음으로 등장하는 i번째 원소가 없기 때문에 4를 맨 앞에다가 위치를 시킵니다. 이렇게요. 세 번째 반복을 수행하기 때문에 얘가 됐죠. 앞으로 차례차례 비교합니다. 9는 3보다 크죠. 4도 3보다 크죠. 끝까지 갔기 때문에 3을 맨 앞에다 위치시킵니다. 8. 네 번째 반복이기 때문에 네 번째 원소를 보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차례차례 비교를 하면 맨 처음 9를 비교하죠. 9는 8보다 커서 그 앞에 있는 4를 비교했는데 4를 비교하면 8보다 작죠.
그래서 이 자리에 8을 위치시킵니다. 이렇게요. 그럼 5는 어떻게 되죠? 앞으로 가면서 차례차례 비교, 9랑 비교, 앞에서 가면서 차례차례 비교, 8이랑 비교, 앞으로 가면서 차례차례 비교, 4랑 비교할 건데 4는 5보다 작죠? 그러니까 5를 여기다 위치시킵니다. 5를 요 사이에 끼워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사이에 삽입할 거예요. 인설션. 요 사이에 인서트 할 겁니다. 5를 이 사이에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3, 4, 5, 8, 9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하시다가 마지막 바퀴에는 여기까지 있는 상태에서 7, 마지막에 있는 7을 넣을 거예요. 그럼 얘 앞에 있는 원소랑 비교, 5랑 비교할 건데 5는 7보다 작기 때문에 7은 여기다 넣고 그 다음 8, 9 이렇게 위치시키면 정렬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삽입정렬은 이러한 이제 행동을 하고요. 삽입정렬이라는 친구는 이러한 행동을 하면서 정렬이 되는 이제 그런 알고리즘이고요. 질문 있으신가요? 삽입정렬 어떻게 동작하는지 잘 모르겠다. 질문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버블 정렬 때랑 똑같은 질문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이 삽입정렬 올바른 알고리즘일까요? 제가 삽입정렬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는데 제가 사기친 걸 수도 있잖아요. 원래 삽입정렬은 다른 건데 제가 지금 아무것도 모른다고 무시하면서 막 그렇게 사기나 치고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과연 올바른 알고리즘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삽입정렬 왜 올바른 알고리즘일까요? 다시 어떻게 동작하냐면 매번 i번째 반복에서는 i번째 원소를 정렬할 겁니다. i번째 원소를 위치시킬 거예요. 어딘가에 4라는 원소를 위치시킬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찾을 거냐면 앞으로 가면서 비교 4를 놓고 3이라는 원소를 위치시킬 때는 앞으로 가면서 비교 3 8이라는 원소를 위치시킬 때는 앞으로 가면서 비교 4는 8보다 작기 때문에 여기다가 위치시키고 그 다음 5 앞으로 가면서 비교 5를 요 사이에 삽입합니다. 마지막 7 때는 앞으로 가면서 비교 9 앞으로 가면서 비교 8 앞으로 가면서 비교 5 그런데 5는 7보다 작기 때문에 7을 이 자리에 넣고 7, 8, 9 이런 순서로 만드는 것이 삽입정렬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삽입정렬 올바른 알고리즘인데 왜 올바른 알고리즘이냐면 일단 i번째 반복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i번째 원소를 위치시킬 거예요. 그쵸? 그럼 제가 지금부터 뭘 보일 거냐면 일단 점프를 해서 요 단계까지 왔다고 해봅시다. 요 5를 삽입할 차례,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것까지 다 프로세스가 끝났고 5를 지금 반복해야 될 차례, 5번째 반복을 해야 될 차례라고 해봅시다. 이때 중요한 사실이 뭐냐, 요 앞에 있는 애들이 다 정렬이 되어 있어요. 팩트예요. 이 앞에 있는 애들이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 4랑 9 위치시킬 때 4, 9 이렇게 정렬이 돼 있죠. 3 9랑 비교, 4랑 비교. 맨 앞에다 놓을 거니까 3, 4, 9가 되겠죠. 정렬돼 있죠. 이렇게 해서 5를 놓을 때는 이 앞에 있는 원소들이 다 정렬이 되어 있어요. 3, 4, 8, 9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5가 들어가면 또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정렬이 됩니다. 왜 그렇죠? 5보다 작은 수가 나올 때까지 계속 비교했어요. 5보다 작은 수기 때문에 요 다음에 5를 넣으면 성립하죠.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애들은 왜 건너뛰었냐면 5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5보다 크기 때문에 건너뛴 거죠. 그래서 뒤에 있는 수들은 이미 정렬이 되어 있고 심지어 5보다 크기 때문에 5의 올바른 위치는 이 자리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바퀴에는 이렇게 될 텐데 이렇게 앞에 있는 애들이 전부 다 정렬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7도 잘 정렬이 된다. 왜냐? 7보다 작거나 같은 애가 나올 때까지 알고리즘을 수행할 건데 얘랑 얘는 7보다 커서 넘긴 거죠. 그래서 7을 이 자리에 위치시키게 되면 7 앞에 있는 애들은 다 7보다 작거나 같고 7 뒤에 있는 애들은 7보다 큰 이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항상 마지막까지 정렬이 유지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삽입 정렬은 매번 반복할 때마다 앞에 있는 배열이 정렬된 배열이 하나씩 늘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 반복할 때는 여기까지 정렬, 두 번째 반복 여기까지 정렬, 세 번째 반복 여기까지 정렬, 마지막 반복을 하면 여기까지 정렬이 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그래서 이거 사실 n-1번이 아니고 n번 반복이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적었네요. 제로 베이스라고 생각하고 적었나 보네요. 구현할 땐 그렇게 안 하는데.
네, 그러면 구현은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처음에 약간 어려워요. 이게 삽입정렬을 구현을 하는 게 처음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 이거 뭐 처음에 이제 이런 상황이 오잖아요. 요 7을 앞으로 비교를 한 다음에 요 사이에 끼워 넣을 건데 배열에서 끼워 넣는 걸 도대체 어떻게 할 거예요? 끼워 넣다. 배열에다가 끼워 넣는 거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해보신 적 있나요? 배열에 끼워 넣는 연산. 뭐 어떻게 해요 이거를. 뭐 배열은 완전히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얘네들을 끊고 어떻게 내가 감히 7을 여기다 넣을 수가 있겠어요. 그쵸? 그래서 이거 처음 구현할 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일단 여기까지 점프할게요. 네. 5 앞에 있는 것들은 다 정렬이 되어 있다고 하고 요 5번째 이터레이션을 돌릴 때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 이제 5라는 친구를 임시 변수로 이렇게 빼놓습니다. 하나 빼놔요. 이렇게. 그 다음에 앞에서부터 비교하면서 5보다 큰 애들은 전부 다 한 칸씩 뒤로 밀어버릴 거예요. 5보다 큰 애들을 이렇게 밀어버릴 겁니다. 처음에 이제 9를 봤죠? 처음에 9를 봤죠? 근데 9는 5보다 크죠? 아휴, 파리가 날라다니. 9는 5보다 크죠? 그래서 이제 9를 여기 적혀있던 9를 여기다가 적을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 8을 봤죠? 8도 5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 적혀있던 8을 여기다가 적을 겁니다. 그 다음 4를 볼 건데 4는 5보다 크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알고리즘 탈출해요. 이렇게 탈출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는 9가 적혀있고 8이 적혀있으니까 이 자리는 8이겠죠? 그렇다는 뜻은 탈출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올바른 자리 주인은 5다 라고 생각을 해서 아까 임시변수로 떼놨던 5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기서 임시변수로 5를 떼와요. 이렇게. 그 다음에 9를 여기다 넣고 8을 여기다 넣고 요 5를 여기다 넣습니다. 그래서 5를 여기다 넣고 9, 8, 5 이런 식으로 한 바퀴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현은 뭐 코드가 있으니까 이걸 참조를 하셔갖고 뭐 나중에 연습을 해보셔서 구현을 하는 뭐 코드를 직접 구현을 해보셔도 되고요. 아무튼 익히시길 바랍니다. 그럼 얘 시간 복잡도는 어떻게 되죠? 시간 복잡도를 한번 세워볼 건데 아까랑 마찬가지로 세시면 돼요. 이 안에서는 이제 상수번의 연산을 하는데 이게 i일 때는 상수번의 연산이기 때문에 뭐 대충 i번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 i가 0에서 n까지 늘어나니까 그냥 처음에는 0, 1, 2, i가 1일 때, i가 3일 때, i가 4일 때, 점점점 i가 n일 때는 요만큼의 연산을 하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요 전체 개수를 세보니까 삼각형이 되어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분의 n 제곱쯤 되니까 대충 n 제곱이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 역시 n 제곱의 시간 복잡도를 갖는 정렬 알고리즘입니다. 삽입 정렬도 n 제곱의 시간 복잡도를 가져요. 제가 시간이 되면은 어떤 것을 설명해 드리려고 했냐면요. 삽입 정렬은 버블 정렬보다 좋을 때가 있어요. 삽입 정렬이 버블 정렬보다 좋을 때가 있습니다. 좋다. 좋을 때가 있어요. 언제 좋을까요? 왜 좋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왜 좋지? 삽입 정렬이 버블 정렬보다 좋을 때는 배열이 대충 정렬되어 있을 때 삽입 정렬이 버블 정렬보다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뭘 생각해 보지? 자, 예시가 생각이 나질 않는데 2, 3, 4, 5, 6, 1 이런 배열이 있습니다. 버블 정렬은 이 1이 맨 앞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계속 주구장창 끝까지 돌아야 돼요. 그런데 삽입 정렬을 하는 걸 생각해보면 처음에 2는 그냥 가만히 있죠. 한 개짜리니까. 그 다음 3, 2를 보고 나서 2가 만약에 3보다 컸으면 2가 뒤로 가면서 3이 앞으로 갈 텐데 2가 우연찮게도 3보다 작기 때문에 3도 가만히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렬됐어요. 그 다음에 4, 3을 보고 3이 4보다 컸으면 얘를 1로 옮겼을 텐데 우연히도 3이 4보다 작죠. 그래서 가만히 있어요. 4도 여기까지 정렬됐죠. 5도 가만히 있습니다. 4를 보고 아 뭐야 나보다 작네, 난 여기 가만히 있어야지 이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6도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그럼 마지막에 1만 이렇게 그 임시변수로 옮기고 6, 5, 4, 3, 2 그리고 임시변수에 있던 1을 여기다가 넣어주면 삽입 정렬이 되는 거예요.
전체 뭐 몇 번 했나요? 이동 연산 총 2n번밖에 안 했죠. 버블 정렬은 n제곱번 해야 됐어요. 대충. 그래서 이렇게 배열이 적당히 대충 정렬되어 있을 때, 거의 정렬되어 있을 때는 삽입 정렬이 버블 정렬보다 유리합니다. 이제 이런 게 있고요. 또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배열에 있는 모든 원소가 정렬이 안 돼 있어요. 배열에 있는 모든 원소가 내 자기 위치랑 최소 K기에 떨어져 있을 때, 원래 얘의 자리는, 이 3의 자리는 원래 여기인데 지금 현재는 여기 있다고 해봐요. 이거 모든 원소들이 다 2칸씩 떨어져 있는 거예요. 최대 뭐 0칸 떨어지는 애들도 있고 1칸 떨어져 있는 애들도 있고 2칸 떨어지는 애들도 있는데, 어쨌든 최대 2칸만 떨어져 있다고 해봅시다. 이때도 이제 삽입 정렬은 엄청 빠르게 동작합니다. 버블 정렬, 이런 n제곱짜리 정렬보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삽입 정렬이 n제곱의 시간 복잡도를 갖는 정렬 알고리즘 중에서는 최적화를 할 때 많이 쓰여요. 예, 간단하기 때문에 짜기도 쉽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n제곱 알고리즘 중에서는 이렇게 가끔 n 비거 오브 n 타임에 요 n의 시간 복잡도를 가지면서 도는 때가 있다. 언제? 거의 정렬되어 있는 배열일 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없으시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건데, 다음으로 다룰 정렬은 이제 병합 정렬입니다. 우리가 흔히 머지 소트라고 부르는 것인데, 네, 머지 소트라고 부르는 이제 그런 알고리즘을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 알고리즘은 약간 이해하기가 복잡해서 뭐 앞에 나왔던 거랑 똑같이 뭐 제가 예시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겠지만, 혹시 머지 소트에 대해서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뭐 저도 익숙하지 않습니다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예시를 천천히 따라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질문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뭐 채팅창에다가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병합 정렬 머지 소트의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정렬해야 될 배열의 크기가 1이라면, 뭐 배열의 크기가 1이래요. 이거 정렬하래요. 뭐 뭘 정렬해요? 그냥 가만히 냅두면 되지, 그쵸? 그래서 정렬해야 할 배열의 크기가 1이라면 정렬합니다. 정렬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1보다 크다 크기가, 그러면은 같은 크기로 나눠요. 그래서 살짝 제가 구라를 쳤는데, 거짓말을 했는데, 같은 크기로 나눈 것은 아니고 크기가 홀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배열의 크기가 뭐 홀수개인데 5개인데 이걸 내가 뭐 2.5개랑 2.5개로 나눌 수는 없잖아요. 뭐 이렇게 2.5개랑 2.5개로 나눌 수는 없으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크기가 홀수인 것들은 딱 반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3대2, 2대3 이런 식으로 하나 차이 나게 거의 절반이 되도록 나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가 핵심입니다. 여기가 핵심 포인트.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 핵심 포인트예요. 각각의 배열에서 병합 정렬을 수행합니다. 이 머지 소트를 각각의 배열에 대해서 수행하는 거예요. 원래 4개가 있었으면 2개 쪼갭니다. 왜냐? 크기가 1이 아니니까요. 2개 쪼개고 여기서 또다시 병합 정렬을 돌려 처음부터 이거를 수행하는 거예요. 1, 2, 3, 4를. 헷갈리기 시작했죠, 이제. 네. 그렇게 해서 정렬을 하고 나면 정렬한 2개 배열이 생길 건데, 각각의 첫 번째 원소부터 차례로 비교해서 원래 배열을 정렬한다 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당연히 이걸 보고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좋은 알고리즘이 아니죠. 그러니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어야 되는데, 뭐 근데 제가 좀 컴팩트하게 쓰느라 이렇게 된 거니까 양해를 좀 해주시고, 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여기 재기적인 정의가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이 전체가 병합 정렬의 과정인데, 요 알고리즘을 기술하는 가운데 병합 정렬을 또 수행해라, 재기죠. 그래서 재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뭐 앞에 있었던 2개의 정렬보다는 이해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어쨌든 요 재기적인 정의에 무서워서 쫄아갖고 병합 정렬 어렵네, 다른 정렬 n제곱 정렬 쓸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이게 뭐 거의 마지막 내용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 제가 이제 하나하나 천천히 할 건데 그것들 따라오시면서 천천히 봐주시면은 병합 정렬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르시는 게 있으면은 당연히 언제든지 질문을 주셔도 되고요. 네,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이 배열을 정렬할 거예요. 요 9438 5217이라는 요 배열을 정렬을 할 건데, 처음부터 따라가 봅시다. 정렬해야 할 배열의 크기가 1이라면 종료합니다. 근데 이거 크기가 지금 8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숫자 잘 셀 수 있으니까 숫자를 셌는데 크기가 8이에요. 종료하지 않습니다. 배열을 같은 크기로 나눌 거예요. 이렇게 같은 크기로 나눠요. 4개, 4개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눈 각각의 배열에서 병합정렬 수행할 건데 일단 첫 번째 요 앞에 있는 이 친구에 대해서 병합정렬 수행할 거예요. 여기서 병합정렬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병합정렬을 수행하니까 여기서 다시 병합정렬 부르고 여기로 올라갑니다. 자, 병합정렬 다시 시작했어요. 아까 뭐 시작했었나요? 지금부터 제가 병합정렬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여기 9438이라는 배열 있죠? 이 배열에서 병합정렬 어떻게 하는지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병합정렬 시작할게요. 네, 정렬돼야 될 배열의 크기가 1이라면 종료를 합니다. 그런데 숫자를 잘 세면 하나, 둘, 셋, 넷, 4니까 숫자 잘 세죠? 네, 숫자 잘 세고 그러면은 크기가 1이 아니기 때문에 종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열을 같은 크기로 나눠요. 그래서 두 개로 나누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누고 나눈 각각의 배열에서 병합정렬을 수행합니다. 첫 번째로 두 개로 나눴으니까 일단 요 앞에 있는 두 개에 대해서 병합정렬을 수행하도록 할게요. 자, 병합정렬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병합정렬 다 처음부터 가서 1번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병합정렬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랑 4 이 배열에 대해서 병합정렬을 설명을 할 건데 크기를 셌더니 하나, 둘, 두 개죠. 네, 그래서 1이 아니기 때문에 종료하지 않고요. 그래서 배열을 같은 크기로 나눠서 9랑 4 이렇게 나눕니다. 나눈 각각의 배열에서 병합정렬 수행을 할 거예요. 일단 앞에 있는 것부터 먼저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행을 하면 다시 1번부터 돌아가서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부터 병합정렬을 다시 9에 대해서 시작을 하면 정렬해야 할 배열의 크기가 1이기 때문에 이때 드디어 종료를 하게 됩니다. 종료를 해요. 그러니까 이 9는 정렬된 배열입니다. 지금부터 정렬해야 될 배열의 크기가 1이라면 종료했죠. 자, 그러면은 아까 요 9는 사실 어디서 불려진 거냐면 어디서 호출이 된 거냐면 이 9랑 4라는 배열을 정렬하기 위해서 반반 쪼갰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9랑 4라는 배열을 요 두 칸짜리 배열을 정렬하기 위해서 반반 쪼갰어요. 요 두 칸짜리 배열을 정렬하기 위해서 반반 쪼갰기 때문에 9를 정렬하고 이거 정렬 끝났으니까 다시 4를 정렬을 할 차례가 왔죠. 정렬해야 될 배열의 크기가 1이기 때문에 병합정렬을 수행해도 배열의 크기가 1이기 때문에 바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9랑 4 이렇게 정렬이 됐어요. 야, 여기까지 한 상태입니다. 요 9랑 4 두 칸짜리 배열에 대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나는 각각의 배열에서 병합정렬을 수행했습니다. 여기서도 수행해서 끝냈고 여기서도 수행해서 끝냈어요. 자, 두 칸짜리 배열 9랑 4라는 배열에 대해서 여기 3번까지 다 끝냈습니다. 그럼 뭐가 나왔냐? 정렬한 두 개의 배열이 나왔어요. 요 9라는 정렬된 배열, 4라는 정렬된 배열, 요 정렬된 배열이 나왔습니다. 요 각각의 첫 번째 원소부터 차례로 비교해요. 요 각각의 첫 번째 원소는 뭐죠? 9랑 4죠. 9랑 4는 누가 크죠? 9가 크고 4가 작죠? 그래서 4를 앞에다 두고 9를 뒤에다가 두어서 전체 배열을 정렬하는 겁니다. 힘들죠. 두 칸짜리 배열 정렬하는데 무슨 몇 번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냥 비교해서 넣으면 될 걸, 그쵸? 자, 그래서 앞에 있는 두 개를 정렬했고요. 지금 이 앞에 있는 두 개는 왜 정렬했죠, 저희가? 왜 우리가 앞에 있는 두 개를 정렬했죠? 바로 이제 이 4칸짜리 배열을 정렬하기 위해서 두 개 쪼개서 앞에 있는 두 개를 정렬한 거죠, 지금까지. 그러면은 다음에는 뭐 해요? 뒤에 있는 두 개를 정렬하면 되겠죠? 뒤에 있는 두 개를 정렬할 때도 여기에 있는 아까 거쳤던 프로세스들을 다 거치면 이 두 개를 정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뭐죠? 4칸짜리 배열에서 지금 여기까지 끝냈어요. 4칸짜리 배열 하는데 여기까지 끝낸 상태입니다. 그러면 정렬된 두 개의 배열이 나와요. 요 49라는 파란색 정렬 배열, 38이라는 요 초록색 정렬된 배열, 요 두 개가 나오죠. 그럼 이 두 개의 배열을 다시 만들 거예요. 어떻게 만들 거냐? 각각의 첫 번째 원소부터 차례로 비교합니다. 각각의 첫 번째 원소가 뭐죠? 얘는 4고 얘는 3이네요. 누가 더 작죠? 3이 더 작아요. 그럼 3은 이제 없어졌으니까 그 다음 친구는 8이죠? 4랑 8 누가 더 작죠? 4가 더 작아요. 4는 없어졌으니까 그 다음 친구 9죠? 8이랑 9 누가 더 작죠? 8이 작아요. 8 없어졌으니까 9 남아서 정렬이 이렇게 됩니다.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를 멈추고 질문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요 4칸짜리 배열 정렬했어요. 이 4칸짜리 배열 왜 정렬했냐면 처음에 이제 8칸짜리 배열을 보고 나서 반반 쪼갰기 때문에 4칸짜리 배열 정렬을 하러 들어간 거죠. 근데 이 정렬 다 했기 때문에 뒤에 있는 것도 불러서 각각의 배열에서 병합정렬 수행해야 되니까 요 앞에 있는 배열뿐만 아니고 뒤에 있는 배열에서도 역시 똑같이 병합정렬 수행합니다. 그럼 이렇게 될 거예요. 자, 똑같이 정렬한 두 개 각각의 첫 번째 원소부터 봅니다. 얘는 1, 얘는 3이죠. 누가 더 작죠? 1이 작아요. 누가 더 작죠? 2가 작아요. 누가 더 작죠? 3이 작아요.
4, 5, 7, 8, 9 이렇게 정렬을 하면 전체 배열이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시고요. 네. 힘든 여정 아주 잘 따라오시느라 수고가 많았고요. 네. 그러면은 알고리즘은 대충 이해가 된 것 같아요. 뭐 진짜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뭐 알고리즘 이해가 됐다고 치고, 알고리즘의 핵심 아이디어는 여기서 이제 제기를 부른 것, 그 다음에 정렬한 두 개 배열 각각의 첫 번째 원소부터 비교해서 전체 배열 정렬하는 것, 이 두 개가 이제 핵심인 것 같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구현을 하면 좋을지 저랑 다음 페이지에 구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구현을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요 함수를 일단 만들어 놓읍시다. 우리가 여기서 병합정렬을 수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재기적으로 뭔가 얘를 호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병합정렬이라는 요 프로시저를 함수를 우리가 정의를 합시다. 그래서 머지소트라는 함수를 정의를 할 거고요. 저는 이렇게 구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머지소트라는 의미는 ARR 배열, 요 ARR 배열에 L번 원소부터 R번 원소를 제외한, 그러니까 이 왼쪽부터 오른쪽 끝까지인데 왼쪽에 있는 범위는 포함하고 L번째 원소는 포함하고 R번째 원소는 포함하지 않는 이러한 반구간에서, 반개구간에서 요 L부터 R까지라는 반개구간에서 이 구간을 정렬하는 함수다라고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제 이 머지소트로 요 배열을 정렬하고 싶다면 어떤 식으로 호출을 해야 되죠?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하면 됩니다. 머지소트 0부터 8까지 이렇게 호출을 하시면 됩니다. 얘는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이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8번이죠. 0번은 포함하고 8번은 포함하지 않게 이렇게 적으니까 0에서 8까지 머지소트 호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정렬해야 할 배열의 크기가 1이라면 종료를 해야 돼요. 정렬해야 할 배열의 크기가 1이라면 L이 R-1과 같다면 종료합니다. 종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반반 쪼개서 절반으로 쪼개서 각각의 쪼갠 배열에서 정렬을 해야 되잖아요. 머지소트를 불러야 되잖아요. 병합정렬을 불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반반을 쪼개기 위해서 일단 중간에 있는 인덱스 m을 설정해 줍니다. L이 여기에 있었고 R이 여기에 있었는데 L 더하기 R 나누기를 해주면 요 가운데 있는 지점, 요 지점이 이제 m으로 설정이 되겠죠. 여기가. 그래서 m을 기준으로 이렇게 잘라서 호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을 기준으로 이렇게 잘라서 앞에 있는 요것과 뒤에 있는 이것에 대해서 각각 머지소트 합병정렬을, 병합정렬을 호출을 할 거기 때문에, 병합정렬을 수행을 할 거기 때문에 요 앞에 있는 애에 해당하는 머지소트를 불러야 돼요. 머지소트. 앞에 있는 애 정렬해주세요. 어떻게 정렬하나요? ARR. 처음에 이제 ARR 배열을 정렬하기로 했으니까 얘를 L부터 M은 포함하지 않는 구간까지 정렬해주세요. 이렇게 부르시면 되고요. 이게 이 부분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뒤에 있는 부분은 ARR. 요 배열을 M은 포함하지만 R은 포함하지 않는 구간까지, 이거죠. M은 포함하지만 M은 여기죠. R은 포함하지 않는 구간까지, 여기까지죠. 정렬해주세요 라고 하는 요것을 부르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부르면 뭐가 됐냐? 여기까지 된 거예요. 나는 각각의 배열에서 병합정렬 수행한다. 그럼 이제 정렬된 두 개의 배열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요 정렬된 두 개의 배열을 각각 이제 전체 배열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각각 보면서 그 부분을 이제 따로 함수로 구현을 해봅시다. 이렇게. 물론 이제 요 함수를 여기다 적어도 되는데 그러면 좀 지저분해지니까 그냥 제가 따로 함수를 만들게요. 머지라는 함수 만들겠습니다. 병합하다라는 뜻이죠. ARR 배열에 L 구간부터 M까지, M을 포함하지 않는 구간, M을 포함하는데 R을 포함하지 않는 구간까지 각각 정렬이 되었어요. 지금 정렬됐죠? 왜냐? 호출했잖아요. 병합정렬 호출해서 여기 정렬하고 정렬했잖아요. 아까 정렬 잘 된다는 사실을 보셨죠? 여기? 정렬 잘 되잖아요. 이렇게 3, 4, 8, 9랑 1, 2, 5, 7로 정렬이 잘 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절반 정렬 잘 되고 L에서 M까지 구간 정렬 잘 되고 M에서 R까지, 뒤에 있는 구간 M에서 R까지 구간도 정렬이 잘 되었어요. 이때 L에서 M, R을 거쳐서 있는 두 개의 배열을 하나의 배열로 만들어주세요 라는 게 요 머지 함수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머지 함수를 어떻게 구현하면 좋을지 이제 지금부터 살펴볼 건데요. 요 머지 함수는 그러니까 이제 L-M 구간과 M-R 구간이 정렬되어 L에서 M 구간과 M에서 R 구간이 정렬이 되어 있을 때 이 두 개의 배열 L에서 M까지, M에서 R까지
요 두 개의 배열이 정렬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걸 다 합쳐서 전체 배열 L부터 R까지의 배열을 정렬해주세요 라고 해주는 함수입니다. 그 함수 어떻게 구현하는지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그래서 요렇게 구현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여러분들께 이제 읽으라는 소리는 아니고 그냥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하면 좋을지 그 구현 아이디어랑 같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은 이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정렬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임시 배열로 제가 TMP라는 배열 하나 만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래서 처음에 보면은 요 인덱스라는 요 인덱스를 3개를 둘 거예요. 화살표를 3개를 둬서 첫 번째 화살표는 여기, 두 번째 화살표는 여기, 세 번째 화살표는 여기다 두겠습니다. 각각 화살표를 제가 이제 음영으로 나타냈어요. 여기 파란색, 초록색, 파란색 음영 보이시죠? 그것이 각각 인덱스 1, 인덱스 2, 인덱스 3의 위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앞에서부터 비교를 할 거예요. 여기 알고리즘 적혀 있잖아요. 여기 알고리즘에 정렬한 두 개 배열 각각의 첫 번째 원소부터 차례로 비교한다. 그래서 정렬한 두 개 배열, 2배열과 2배열의 첫 번째 원소부터 비교한다. 요 파란색 음영, 초록색 음영, 요거 비교할 겁니다. 이 비교하는 부분이 여기에요, 여기 부분. 인덱스 1이 파란색 음영, 첫 번째 화살표 여기라고 그랬죠. 인덱스 2가 그 두 번째 음영, 여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 두 개의 원소를 비교합니다. 비교해서 첫 번째 친구가 작았어요. 그러면은 여기다 첫 번째 친구를 넣을 거고요. 두 번째 친구가 작았어요. 지금 두 번째 친구가 작죠. ARR 인덱스 2에 있는 원소가 더 작잖아요. 그러면 요 else문을 타고 들어가겠죠. 그래서 인덱스 3에 있던 위치에 인덱스 2가 있던 위치에 해당하는 숫자를 넣고 요 각각의 인덱스를 한 칸 이동시켜라. 한 칸 이동시켜라.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됩니다. 얘 인덱스도 여기로 이동했고요. 얘 인덱스도 여기로 이동했어요. 그 다음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2랑 3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작죠? 2가 더 작죠. 그래서 2를 여기다 넣고 한 칸 이동해요. 5랑 3 누가 작죠? 이번에는 3이 작네요. 그래서 3을 여기다 넣고 한 칸 이동. 4랑 5 누가 더 작죠? 4가 더 작죠. 그래서 넣고 한 칸 이동. 이렇게 비교를 하면 4를 넣고 한 칸 이동하면 여기에 인덱스 1이 위치할 거고요. 5랑 8을 비교를 하겠죠. 그 다음은 그러면 5를 여기다 넣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엔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여기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7이랑 8 비교하고 7을 넣었어요. 이렇게 7이 더 작으니까 7을 넣었어요. 그런데 7을 넣는 순간 인덱스 2를 밖으로 이동시키게 되어서 인덱스 2가 할 일이 다 끝났네요. 여기는 여기 배열의 위치에 있지 않죠. 이 배열의 범위 바깥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는 게 인덱스 2가 R보다 작다. 이때만 요 프로시저를 반복하는 거예요. 이때만 요 반복문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while문은 우리가 빠져나갔어요. 요 초록색 음영이 밖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요 조건을 더 이상 만족하지 않아요. 인덱스 2가 R이랑 똑같아졌죠. 지금 여기가 R이었는데 인덱스 2가 들어가면서 여기 인덱스 2가 들어가면서 1 증가됐어요. 그래서 R이랑 똑같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덱스 2가 더 이상 R보다 작다는 요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서 밖으로 나와요.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냐? 얘만 혼자서 있는 거예요. 얘만 혼자서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서 알고리즘 끝내는 게 아니고 얘는 지금 1부터 7까지가 다 들어갔는데 이 배열에 얘는 지금 인덱스 1이 중간에 멈춰 있잖아요. 여기 멈춰 있습니다. 멈춰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파란색으로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요 앞에 두 개만 여기에 들어갔다는 뜻이 되는데 그럼 요 뒤에 있는 두 개는 뭐하나요? 얘도 들어가야지. 그쵸? 그래서 얘네들을 하나씩 그냥 넣어줍니다. 어차피 비교할 것도 없겠다. 그냥 지들끼리 넣어주면 돼요. 여기 보시면은 인덱스 3에다가 인덱스 1에 적힌 수를 넣어라. 8을 넣고 인덱스 3에다가 인덱스 1에 적힌 수를 넣어라. 9를 넣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다음에 있는 while문은 뭐죠? 얘는 뭐냐? 순서가 반대가 될 경우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은 효력이 없어요. 왜냐? 인덱스 2는 R이랑 같으니까. 인덱스 2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 조건 만족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구현을 하고요. 구현을 하는 방법은 뭐 사람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방법이 제일 깔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보시고 나중에 또 직접 구현을 하실 때는 뭐 다른 방법으로 구현을 하셔도 상관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다 끝나고 나면 TMP 배열에는 요 L부터 R까지가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원래 기존 배열에다가 반영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반영을 하면 ARR 배열이 정렬이 되게 됩니다. 기존의 배열이.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구현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재기적으로 구현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시간 복잡도를 지금부터 볼 거예요. 그래서 병합정렬 시간 복잡도 어떻게 될까? 먼저 재기함수를 몇 번 호출하는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아까 8개짜리
여기서 한 번 호출.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나요? 4개 4개로 쪼개서 호출하죠. 4개짜리에서 호출, 4개짜리 호출. 이것도 어떻게 되죠? 2개 2개로 나뉘죠. 이것도 2개 2개 나뉘고, 요 2개는 각각 1개로 나뉘네요. 이렇게 나뉘어요. 그러면 이 전체 머지소트라는 함수는 총 몇 번 부르게 되나요? 제기함수 몇 번 부르죠? 이 머지소트라는 함수는 몇 번 부르죠? 얘 한 번 불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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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불리기 때문에 전체 머지소트라는 함수는 n번, n-1번 불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함수가 불릴 때 얼마나 깊어질 수 있느냐, 얼마나 몇 단계까지 가느냐. 이게 1단계, 8개짜리 1단계, 4개짜리 2단계, 2개짜리 3단계, 4개짜리 4단계. 그래서 2개짜리 3단계, 1개짜리 4단계. 그래서 1개가 될 때까지는 총 몇 단계를 거쳐야 되느냐, 이런 질문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 8개였어요.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나누기 2를 합니다. 4가 됐어요.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나누기 2를 합니다. 2가 됐어요.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2를 나눕니다. 1이 됐어요. 그래서 나누기를 계속했을 때 어떻게 하면 1이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네요. 반대로 생각을 하면 1에다가 2를 몇 번 곱해야 원래 기존에 있던 배열의 크기가 되겠느냐, 이런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 k는 어떻게 구하죠? 여기서는 k가 3인데 만약에 요게 n개였다면 k는 어떻게 되죠?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로그에 k가 되겠네요. 아니 n이 되겠네요. 저 좋은 질문인데요. 제가 사실 그 공간 문제 때문에 요 위에 전역 변수로 선언을 해놨어요. 그래서 int tmp라고 선언을 해놨고요. 얘는 원래 있던 ARR과 같은 크기를 가져요. 원래,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정렬하고 싶었던 배열이랑 같은 크기를 갖습니다. tmp 배열은요. 좋은 질문이에요. 네, 제가 여기다 tmp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갑자기 있지도 않는 tmp를 쓰느냐. 네, 제가 위에다가 정리를 해놨고요. 포함을 시켰다고 생각을 했는데 포함을 시키지 않았네요. 네. 나중에 코드 스니펫을 드릴 테니까 그걸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원래 ARR의 크기가 8이었는데 재기 호출을 하면서 막 4로도 줄어들고 2로도 줄어들고 1로도 줄어들잖아요. 근데 어쨌든 원래 정렬하고자 하는 배열의 크기는 8이죠. 요 배열 크기 8만큼의 크기로 얘를 선언을 했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선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 재기 과정이 진행되는 중에는 이 TMP의 일부를 이렇게 계속 쓰는 거예요. 일부를 이렇게 써요. TMP의 일부를 이렇게 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넣고 ARR, 여기 있는 ARR을 복사하고 이렇게. 네, 어쨌든 원래 TMP의 크기는 전역 변수로 제가 선언을 했는데, 뭐 전역 변수로 선언 안 해도 되긴 하지만 뭐 어쨌든 전역 변수로 선언을 했는데 그 전역 변수의 크기는 원래 정렬하고 싶었던 ARR과 같은 크기를 갖도록 선언을 했다 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요 병합정렬 알고리즘이, 요 병합정렬 함수가 몇 단계를 걸쳐서 불리냐,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로그 n번 요 단계를 거쳐서 불리게 된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병합정렬은 로그 n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 각각의 단계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호출만 하면 뭐합니까? 머지를 해야죠. 그래서 머지를 얼마 만에 할 수 있는지를 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 머지를 하는 과정을 보면 방법문이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요 인덱스 1이라는 친구, 첫 번째 파란색 음영이죠. 파란색 음영. 초록색인데 뭐 아무튼 네, 파란색 음영. 이 친구는 증가하기만 해요. 두 번째 있는 인덱스 2, 이 친구도 증가하기만 해요. 감소하는 코드가 그 어디서도 없죠. 감소하지 않잖아요. 감소하지 않죠. 다 풀풀밖에 없어요. 플러스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덱스 1은 전체 몇 번 증가할 수 있냐, n-l번 요만큼만 증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인덱스 2도 전체 몇 번 증가할 수 있어요? r-n번 밖에 증가를 할 수가 없죠. 당연히 인덱스 3도 몇 번 밖에 증가를 할 수가 없냐면 r-l번 밖에 증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요거 다 합치면 어떻게 되냐? 2 곱하기 r-l번 밖에 증가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전체 인덱스 1, 인덱스 2, 인덱스 3가. 그런데 반드시 한 번 반복을 돌 때마다 누군가는 증가해요. 누군가는 증가합니다. 이렇게 한 번 반복을 돌 때마다 누군가는 증가하기 때문에 전체 반복을 요것보다 더 많이 돌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R-L번만큼 반복을 돈다. 근데 R-L이 뭡니까? 원래 정렬하고자 했던 배열의 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단계마다 우리가 5n의 시간을 사용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앞에서 다시 보면요, 얘를 정렬할 때는 여기가 정렬되어 있고 여기가 정렬되어 있으니까 전체 모든 시간을 다 합치면은 n이 될 거고요. 요 단계에서는 얘 정렬하고 합치는 거, 얘 정렬하고 합치는 거 다 합치면은 전체 배열의 크기가 되면서 여기 이 단계에서도 n번의 시간을 사용하겠죠. 여기서도 n번의 시간을 여기서도 n번의 시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단계마다 이거 쓴 거 아닌가? 예. 각각의 단계마다 이제 n의 시간을 쓰기 때문에 n번의 연산을 하기 때문에 전체 n로그 n번의 연산을 하게 되어서 big of n로그 n의 시간 복잡도를 갖는 정렬 알고리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조금 시간이 넘었는데 뭐 이제 다 했어요. 지금까지 정렬 알고리즘 3개를 봤는데 뭐 구현하려면 어렵잖아요. 이거 뭐 대회나 이런 데서 쓰고 싶은데 뭐 매번 정렬하고 싶을 때마다 이 빠른 정렬을 쓰고 싶으면은 이 긴 코드를 구현해야 되나요? 네,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그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에 있는 소트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트라는 함수를 어떻게 쓰는지 여기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원래 이제 배열이 있었다. 배열을 정렬하려고 하면 이 소트라는 함수에다가 매개 변수를 이렇게 넘기면 됩니다. 그래서 소트라는 함수에다가 배열의 이름, 그러니까 정확히는 배열의 주소죠. 이따가 대답을 해드릴게요. 네, 지금 거의 시간이 끝나갔고, 배열의 이름 그 다음에 요 뒤쪽에는 배열의 이름 더하기 배열의 크기. 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C를 공부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 배열의 이름이라는 곳은 곧 배열의 주소고요. 배열의 주소에다 배열의 크기를 더한다는 뜻은 요 첫 번째 인자가 의미하는 건 여기의 주소, 두 번째 인자가 의미하는 거는 여기의 주소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는 포함하고 여기는 포함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렬해주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배열에 포함되는 첫 번째 주소와 포함되지 않는 첫 번째 주소를 적어주시면은 이 배열을 정렬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응용 버전으로 그러면은 첫 번째 원소는 냅두고 여기서부터 정렬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sort ARR 더하기 1, ARR 더하기 배열의 크기 n 이렇게 적어주시면 요 0번째 원소, 첫 번째 원소는 빠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정렬이 됩니다. 주소값을 2개 적어주시면 돼요. 포함되고자 하는 주소값, 포함되기 원하지 않는 주소값. 그러면 첫 번째 주소값에서 두 번째 주소값까지 그 구간이 정렬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첫 번째 시간에 이제 벡터라는 것을 공부를 하셨을 텐데요. 벡터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연속되어 있는 자료가 이제 저장되어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벡터도 정렬을 하고 싶을 수가 있어요. 벡터를 정렬할 때는 이렇게 정렬을 하시면 됩니다. v.begin 벡터.begin을 하면 첫 번째 원소가 있는 곳에 주소랑 비슷한 이터레이터라는 친구가 생겨요. v.begin은 여기를 가리켜요. 결국에 이제 포인터랑 주소랑 비슷한 기능을 하는데 뭐 어쨌든 주소랑은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첫 번째 원소를 가리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v.end를 부르시면은 여기에 있는 위치가 불려집니다. 여기에 있는 위치를 가지고 있는 이터레이터가 불려져서 결과적으로는 이거랑 똑같은 일을 해요. 포함하기를 원하는 곳의 첫 번째 주소, 포함되지 않기를 원하는 첫 번째 주소를 인자로 넘겨주시면 벡터도 이렇게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sort 함수는 제가 엄청 지금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렸는데 활용 방안이 무궁무진하게 많고요. 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엄청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sort라는 함수는 제가 이제 요 세미나에서 그러니까 세미나에서 했던 것처럼 작은 순서에서 큰 순서로만 정렬을 하게 되는데요. 이걸 뭐 당연히 큰 순서에서 작은 순서로 정렬하고 싶을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다른 어떤 모종의 방법을 취해줘야 되기 때문에 당연하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여기서 다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어서 궁금하시면은 이제 그 구글링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 토끼를 생각 못하고 제가 여기다가
그려버렸는데 네, 아무튼 이제 이 sort라는 함수는 nlog n의 시간 복잡도를 보장하고 이 sort 함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C 언어 레퍼런스 사이트, 여기 레퍼런스 사이트라고 적혀 있어요. 이 레퍼런스 사이트를 참조해 주시면은 sort 함수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알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이제 연습 문제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7문제를 갖고 왔는데 이 문제는 그냥 정렬밖에 할 게 없는 문제라서 제가 양심상 이제 출석으로 인정되는 출석 문제에서는 뺄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 문제로 등록되는 거는 이제 여기 있는 6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6문제 중에서 4문제를 푸시면은 출석으로 인정되니까 꼭꼭 4문제를 푸셔서 출석으로 인정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네, 그 빼고 여기 있는 회색으로 되어 있는 문제 빼고 여기에 있는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문제를 6개 중에서 4개를 풀어주시면 출석으로 인정이 되니까 네, 꼭꼭 풀어주셔서 출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거 여기까지고요. 뭐 질문 대답은 저 지금 해드릴 건데 시간이 약간 넘어서 일단 마무리를 먼저 하고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세미나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네, 오늘 세미나 내용 복습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출석 문제 꼭 푸셔서 출석하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저 1회차 피드백 남겨주신 것처럼 2회차에 대해서도 저 세미나에 대한 피드백 남겨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고요. 세미나 피드백을 남겨주시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 있으시면은 가감없이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세미나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니까 뭐 다 들으신 분들은 나가셔도 되고요. 뭐 질문 있으시면은 제가 뭐 한 12분 정도까지 4분 정도 더 질문을 받을게요. 그래서